학생들 안녕하세요. 진로와 직업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23페이지 창의활동 영상으로 만나는 직업인을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전 시간에는 직업 정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직업 정보란 직업의 특성, 하는 일, 작용 요건, 필요한 적성과 능력, 임금 수준, 미래 전망, 준비 방법 등 직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고 현실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직업 정보를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영상으로 만나는 직업인인데, 자, 영상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전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커리어넷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커리어넷이 나왔죠. 거기서 진로 동영상으로 들어가세요. 자, 진로 동영상으로 들어가면 여러 직업군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 직업 분류로 동영상 보기와 학과 분류별 동영상 보기가 있습니다. 그 영상은 짧게는 5분, 길게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동영상을 보고 123페이지 직업명, 시청 일시, 하는 일, 되는 방법, 힘든 점, 보람된 점, 전망. 그 밑에 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도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진로 동영상을 검색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매년 학생들에게 몰입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 몰입에 대해서 얘기했던 서울대학교 교수 황롱문 교수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몰입과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먼저 그 학생들은 그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페이지 123페이지 영상으로 만나는 직업인 과제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황롱문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 현재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자, 시청 잘하세요. 교수님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꿈의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공부가 재미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 공부가 힘들다, 재미없다. 네.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재밌으니까 공부를 한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피터 팬을 쓴 제임스 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공부를 즐기면서 행복을 추구하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무한대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게 바로 몰입이에요. 몰입.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흠뻑 빠져서 심취해 있는 무아지경의 상태예요. 그러면 도대체 몰입의 원리가 뭐냐는 거죠. 재미의 본질이 뭐냐, 재미의 원리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재미가 있었죠? 놀 때 재미가 있고, 게임할 때 재미가 있고, 먹을 때도 재미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할 때 저렇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이렇게 뿜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다고 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저 물질이 관련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지방이 많은 게 맛있어요, 그죠? 초콜릿이 맛있죠, 아이스크림이 맛있죠. 그게 뭐냐면 칼로리가 높아서 생존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존에 고칼로리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미를 느낄 때도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거기에 몰입이 되고 도파민이 나와서 생산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인간의 동기부여 체계를 이제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가 어떤 것이 괴로웠다 그러면은 이제 피하게 되죠. 어떤 것이 즐거웠다 그러면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지긋지긋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지긋지긋한 게 저장이 돼서 공부를 싫어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우면서 한다거나 재미없게 공부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했지만 좋았다는 경험이 돼요. 그러려면 이제 몰입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지의 문제를 수학이나 과학이나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하는 건데, 우리가 미지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전을 하면 내 머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열심히 해. 그러면 우리 뇌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축구가 생존에 중요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뇌를 변화시켜줘요. 그런데 미지의 문제를 열심히 풀면 우리 뇌는 미지의 문제를 잘 풀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어떠한 미지의 문제라도 풀 수 있게 뇌 회로를 발달시켜줘요.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미지의 문제에 대해서 안 풀려도 좋아요. 전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럴 때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뇌세포가 막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딱 풀리면은 어떻게 돼요? 많은 뇌세포가 활성화가 됐으니까 도파민이 다량으로 나와서 나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몰입을 적용하느냐? 첫 번째가 부족하지 않게 푹 수면 취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1번으로 놓는 이유가 여기서 실수들을 가장 많이 해서 그래요. 많은 애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건 잠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축구를 하고 열심히 피아노를 쳤잖아요. 그 당시는 실력으로 안 가요. 단기 기억으로 잡고 있어요. 푹 자야 잠잘 때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잠잘 때 도파민 같은 우리를 집중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줄이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그 물질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천천히 생각하기는, 공부라는 것은 기억을 저장하기도 하고 인출하기도 하는 건데, 뭘 애울 때는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각성된 상태가 좋아요. 약간 긴장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인출을 할 때, 생각을 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공부한 걸 끄집어낼 때, 그때는 이완된 상태가 더 유리해요. 그 다음에 깨어있을 때는 1초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실천하면 몰입도가 올라가면 흥분이 돼서 잠을 정말 못 자요.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흥분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걸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해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한 과목을 지속으로 해야 돼요.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불태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불태우면 아무 무리가 없이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학생 4명을 2주 전에 코칭을 해줬어요. 그
그 학생들 어디 있죠? 저는 부평여자고등학교 1학년 정혜원이고요. 저는 원래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서 공부 흐름이 자주 끊겼는데 교수님이랑 코칭 받으면서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비교적 자, 많이 중간은 늘었습니다.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 학생들하고 짧은 기간 내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최대한 그 몰입의 방식으로 좀 하라고 그랬고, 특히 그 심우현 학생은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몰입하지 못하는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책상에 10분도 못 앉아 있는 학생들 있죠. 그죠? 이런 학생은 자, 학생들 여기 잘 보기 바랍니다. 몰입하지 못하는 4가지 학생 유형입니다. 10분도 못 앉아 있는 학생들은 엉덩이를 의자에 떼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저녁 시간까지는 내가 엉덩이를 의자에 떼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는 바뀌어갈 수가 있어요. 또 일단 해보지만 오래 못 가는 학생들 있어요. 일단 해보지만 이런 학생을 아님 말고형. 아님 말고형은 오래 가지 못하는 이제 학생들이죠. 한 과목을 계속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뇌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하면 재미가 있고 문제도 잘 풀리고 그런 상태인데, 영어로 바꿔버리면 이 뇌의 인테리어를 다 부숴버리고 영어 인테리어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또 몰입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지속을 하면 훨씬 몰입하기가 쉬워져요. 그 다음에 늘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실천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을 용두사미형. 용두사미형은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실천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 계획을 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건데, 공부를 할 때는 계획표대로 나가지 마세요. 계획표대로. 제일 중요한 게 나야. 내가 소화하는 속도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에 10페이지를 나가야 돼. 이렇게 나가지 말고, 기계적으로 나가지 말고, 지금은 소화가 안 돼. 그래서 한 페이지 하는데 1시간이 걸려. 상관없어. 나에 맞추세요. 나한테. 그래야 재미가 있으니까. 내가 소화를 해야 그게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고 재미가 있으니까. 또 내가 하는 거는 안 하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그죠? 이런 학생을 오지라퍼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지라퍼형은 최대 관심사가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일에, 자기 할 공부에 빠지지를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럴 때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돼.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내가 하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내가 국어 공부를 하면 국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몰입을 안 하면 엉덩이는 뒤로 빼고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능력의 10분의 1도 발휘가 안 돼요. 자기 삶을 완전히 던져야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몰입을 못하는 이제 그 형인데,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 핸드폰을 보면 다 찾을 수가 있고, 모든 지식이란 거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곳에서 미래 직업에 필요한 기술, 능력을 얘기를 했어요. 2020년에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complex problem solving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푸는 능력인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난이도의 몇천 배의 난이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천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뉴턴이 만류력을 어떻게 발견했냐고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한 10분 만에, 1, 20분 만에 풀리는 문제를 하는 게 좋아요. 가끔 이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1, 20분 만에. 그러면은 그걸 남겨놨다가 도전을 하세요. 이때 이렇게 고민하는 그 상태가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다가 고민하는 상태랑 완전히 똑같아요. 뉴턴이 고민하고 아인슈타인이 고민하는 그 뇌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뇌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가 풀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가 풀리는 경험을 내가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런 난제들이 주어질 때 처음엔 다 그래. 처음엔 죽어도 안 풀릴 것 같아. 그렇지만 10분 생각하면 달라지고 1시간 생각하면 달라지고 일주일 생각하면 달라지고 한 달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내가 그것을 수백 번 경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열정을 가진 인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서는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풀린다. 이 경험을 학창시절에 최대한 많이 하라는 겁니다. 제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계속 저기 우리 남학생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몰입을 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의 생각과 우리나라의 교육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만약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교수님 정말 궁금합니다. 교수님 생각이. 네, 굉장히 학생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창의성 교육이 우리나라의 미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대 안에. 교육이 그게 바뀌어야 돼요. 생각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필요한 지식을 다 찾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지식을 자꾸 암기를 하는 교육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정보는 이제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찾으면 그걸 정보로부터 새로운 거를 끄집어낼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거 미지의 문제를 풀면 그거만큼 창의적인 머리가 발달하는 게 없어요. 미지의 문제도 고민하면 최대한 그렇게 보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